네, 안녕하세요. 지금 보시는 어, 루이비통의 CEO고요. 네, 일부러 제가 그 제목에 컬러별로 좀 넣어봤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럭셔리 브랜드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니까 그 우리 버나드는 비슷한데 아놀츠가 아니고요. 약간 발음을 뭐 아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끝 발음을 굉장히 좀 작게 하는 것 같고요. 이 스토리를 포함해서 네, 미국 주식 얘기를 오늘도 글로벌 주식 TV에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응원 댓글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처음에는 항상 했듯이 우리가 투자의 수많은 의사결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거든요. 물론 크게 정한 원칙은 바뀌지 않겠지만, 자, 레이 달료의 디시전 메이킹의 원칙들을 어떻게 현명한 결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뇌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분이 쓴 책이 4권 있는데요. 2권의 책이 프린서플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투자 원칙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요. 브리지 워터 어소시에이츠를 만든 레이어 달료님께서 매크로 인베스트먼트 헤지펀드의 넘버원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 투자 원칙들이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가장 중요시하게 대우를 받는 머리토크러시라고 하는 건데요. meaningful work, meaningful relationship을 만드는 건데 transparency, 정말 투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투자 결정을, 디시전 메이킹을 가장 잘 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8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항상 believable people, 그 사람이 애널리스트가 될 수도 있고요, 기자가 될 수도 있고요, 친구가 될 수 있고요, 혹은 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넘버 2, probability of being right. 가장 올바른 판단에 대한 가능성을 올리는 게 중요하다. 제가 자꾸 계속 쓰는데요. 트라이앵글레이트 하세요. 육체 이탈 해가지고요. 나하고 공정한 사람의 중간에 서서 생각을 하고요. 밸리버빌리티가 투자 결정을 결정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가장 믿을만 해야 된다는 거고요. 항상 좋은 감정을 유지하세요. 화내지 마세요. 손실 났다고 화내지 마시고 그리고 수익 많이 났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항상 좋은 이모션을 유지하시고 사고 나서 배우지 마시고요.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디사이딩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대답을 찾는 것에 집중하되 너무 당신에게만 어울리는 답을 찾지 마세요. 손실이 났는데 그거를 계속해서 justify 하거나 이익이 났는데 그거를 적절하게 차익 실현하지 않고 무조건 가져가는, 네. 자, 당신이 모르는 것을 우리가 항상 최선의 길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 우리는 항상 위닝을 할 수 없겠네요. 그렇지 않은 거죠. 최선의 길을 모르는 것을 다룰 수 있는 나의 능력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되고요. 중요한 거는 마지막으로 believability weighted decision. 이 가장 키 핵심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believability가 가장 최우선되는 투자 decision making을 항상 트레이닝 하세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자, 이제 두 번째로 자, 루이비통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처음에 조금 멋있게 그려놨는데요. 우리 글로벌 주식 TV 가면 자, 지금 동영상이 라이브가 되고 있겠죠? 네, 지금 어제 올린 제가 동영상이 나오고 있고, 네, 지금 열심히 게시물에 가시면 네, 글로벌 주식 TV에서 제가 오늘 뭘 할 건지를 다 가시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심심하지 않도록 제가 어떤 내용을 말씀드릴 건지를 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얘기는 제가 계속해서 루이비통 얘기를 이제 먼저 좀 하고 이제 할게요. 자, 루이비통 여기 홈페이지에 가시면 루이비통은 하나의 브랜드가 아닙니다. 너무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유명해진 네, 디올, 네, 디올백, 네, 그리고 기벤치, 이제 루이비통이라는 이 통합 브랜드도 있고요. 디오르, 그 다음에 기벤치, 각각의 별도의 브랜드를 가지고 직접 SNS에서 인플루언서과 굉장히 소통을 잘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대중들에만 지금까지 그 잘 해왔던 그런 거에 연연치 않고요.
계속해서 새로운 브랜드, 인플루언서들의 최첨단의 유행을 선도하는 인플루언서들과 끊임없는 접촉을 통해서 SNS에서 젊은 세대들과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티파니라는 기업을 15점, 이게 대략 제가 이제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네, 1빌리언 달러스는 1,500원, 1달러당 1,500원 잡으면 대략 한 25조 원이에요. 티파니라는 브랜드를 약 25조 원에서 LVMH에서 인수를 했고요. 자, 제가 이제 이 그 여러 가지 동영상 여기 CNBC 가보면 있는데요. 지금 이 LVMH가 OTC로 미국에 거래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프랑스에서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달러로 직접 사시기는, 개인들이 사시기에는 약간 좀 제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중요한 거를 좀 살펴보면 지금 20년 동안, 네, 주가를 보니까 사상치고서 좀 내려왔어요. 네. 그리고 20년 동안 매장 수가 5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75개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요. 매출은 약 달러로, 미국 달러로 하면 86, 작년에 이제 실적을 어제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원화로 환산해 보면 140조 원입니다. 시가총액이 75조 원이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지금 한 400조 원 좀 왔다 갔다 하거든요. 400조 원. 그런데 거의 뭐 2배. 예, 우리나라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더블 정도를 달리고 있는. 자, 버나드 아놀츠는 그래서 포브스에 따르면 글로벌의 제일 부자라고 합니다. 네. 그 아놀츠 펀드, 아까 제가 이제 우리 첫 화면에 보여드렸던 이분 CEO께서 자 브랜드를 아까 제가 뭐 기벤치 그죠, 뭐 그 다음에 디오르 뭐 이런 인수 합병을 통해서 점점 럭셔리 브랜드의 최강자로 살아남았는데, 그 브랜드를 인수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100년 후에도 이 디오르가, 이 기벤치가 살아남을 수 있는 브랜드인가를 선택을 해서 매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회사를 인수한 다음에는 철저한 독립 경영을 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존중을 해서 그 브랜드가 다른 경영진이 와서 혹은 이렇게 뭐 서플라이어나 커스터머를 완전히 바꿔서 그 브랜드를 해체하는 게 아니고요. 그 브랜드를 더 크게 강하게 독립 경영을 해서 더 키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강한 75개의 브랜드를 유지를 하면서 점점 더 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도 여기 가보시면 제가 여기 올려놨기 때문에 루이비통에 관련된 굉장히 재밌습니다. 한 30분 되는데요. 가서 한번 보세요. 정말 볼만한, 네, 굉장히 눈에 들어오는, 네, 그런 좋은 유튜브입니다. 자, 세 번째로, 자, S&P 500 지수에 많은 분들이 최근 한국 인플루언서 중에 좀 잘 나가시는 분들이 S&P 500 지수에 무조건 투자해서 사면 더 내려가고 2배 ETF, 3배 ETF까지 있거든요. SPY에 그런 ETF로 혹은 나스닥에도 열심히 두세 배를 몰빵을 해서 엄청나게 뭐 10억 벌었습니다, 20억 벌었습니다, 이렇게 순자산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여러분들과 같이 과연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될까? 그래, 앞으로 그렇게 해도 될까? 그런 부분을 조금 학문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올려놓은 거를 보시면 이 그래프가 뭐냐 하면요. 미국이 E1 이 세 개의 원의 가운데 있습니다. 넘버 원은 뭐냐 하면 GDP이고요. 그로스, 그죠? 도메스틱 프로덕트, GNP가 아니고, 그죠? 국가 내에서 생산하는 거, G7의 강대국 7개 국가들을 비교를 한 거거든요. 자, 마켓 웨이트인, 자, 시가총액, 종합주가 지수가 상장되어 있는 시가총액의 크기, 그리고 이거는 GDP per capita, 1인당 GDP를 나타냈습니다. 강대국 7개 국가 중에 이 3개 중에서
유일하게 1등을 차지하는 국가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자,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요. 우리가 지금 S&P 500 지수에 추종하는 계속 지수에 투자하는 첫 번째 조건은요. 미국이 글로벌 넘버원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고 잠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저런데 앞으로도 미국이 계속 잘할 수 있을까요? 좀 확대시켜 볼까요? 자, 이 그림이 뭐를 말씀드리냐 하면 인구 증가거든요. 좌측 그래프는. 자, 미국이 녹색입니다. 2020년도에서 20년 후엔 2090년도가 되면 인구 증가율이 미국은 117%니까 17%가 늘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90년 후에. 70년 후에죠, 대략. 근데 가장 지금 도전 넘버 2 GDP를 글로벌 넘버 2 GDP인 차이나가 빨간색이거든요.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서 지금 중국이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굉장히 문제가 54%가 줄어듭니다. 54%로 줄어듭니다. 100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46%가 감소하는 거죠. 중국의 인구가 굉장히 큰 문제 직면하는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favorable demographics. 자, working age population이에요. 전체 인구를 100으로 봤을 때 일할 수 있는 사람의 비중을 working age population relative to 2021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100으로 봤을 때 working age 일할 수 있는 인간의 비율이 지금 미국은 100으로 유지가 되는데요. 가장 빨간색인 중국이 39까지 보이시죠? 39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중국이 일하는 비중, 전체 인구 중에서 일하는 인구의 비중이 39로 거의 60이 날아갑니다. 미국은 일할 수 있는 젊은 세대의 비중이 그대로 유지되고요. 그게 전체 인구가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절대적인 효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지금 유엔에서 나타난 자료거든요. 유나이티드 네이션에서 뭐 미국이 만든 자료 아니고요. 중국이 만든 자료 아니에요. 유엔이 만든 자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지금 조금 이제 퀘스천너블한 그 챌린지가 뭐냐면 지금 GDP 혹은 GDP per capita 그리고 시가총액,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가장 큰 게 유일하게 G7 중에 미국인데 앞으로 계속 될 거냐? 인구 비율을 보면 미국이 중국보다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 그리고 넘버 3. 지금 자 그러면 인구만 많으면 다야? 뭐 일할 수 있는 인구만 많으면 다야? 네, 지금 이거는 셰일 혁명이 다시 한번 이게 에너지잖아요. 에너지 서플라이스인데요. 자, 2020년도에 셰일 혁명이 미국에서 나오면서 1970년도에 생산했던 하루에 1000배럴이거든요. 1000 of barrels 그냥 per day거든요. 하루에 생산한 1000배럴인데 그 숫자를 미국이 1970년도에 최고치를 도달했던 숫자를 2020년도에 다시 뚫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시겠지만 사우디를 넘어서서 전체 세계에서 가장 많이 물론 수출은 미국이 가장 많이 생산을 하고 생산량으로는 가장 크지만 워낙 소비가 크기 때문에 네. 생산량으로서는 미국이 자 글로벌 넘버원이 됐는데 트럼프 2기잖아요. 트럼프 2기가 가장 잘하는 게 뭡니까 지금? 저기 우리는 파리 조약 기구 뭐 이렇게 우리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크루드 오일을 더 많이 뽑아내서 가격 낮출 거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생산량을 줄이진 않겠죠. 자, 미국은 GDP per capita, 그 다음에 시가총액도 좋을 뿐만 아니라 인구 비율도 좋고 인구 증가도 하고 워킹 파퓰레이션 비율도 높고 에너지를 바로 생산량 넘버 1을 찍고 있습니다. 미국의 S&P 500 지수가 계속해서 잘 갈 수 있는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된다.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네 번째로 미국 메가기업. 제가 이제 10개 종목 플러스 마이너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바꿔 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어떻게 했는지
지금 갖고 있는 종목 중에 로빈후드, 팔란티어,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올린 게 로빈후드부터 뭐 4, 3, 2 해가지고 마이크로스트래터지가 올랐는데 루이비통을 좀 사고 싶었지만 루이비통이 프랑스에 있는 거래소에서 티커가 우리가 지금 그 쉽게 OTC로는 거래가 되는데 개인이 가서 OTC로 거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브로커리지 피가 비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루이비통을 사고 싶지만 사는 건 생략하고 어제 오른 종목 각 1%씩 4개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전일 갖고 있었던 종목보다 현금 비중이 조금 늘었고요. 현금이 13%로 늘었고 주식은 30%. 이거를 주식을 100으로 따져서 보면 존 머글림이 퍼머넌트 포트폴리오 스트레지는 채권 50, 주식 50 하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주식만 채권 50은 놔두고요. 주식 50을 100으로 환산했을 때는 현금이 16, 주식이 74 정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가장 비중이 많은 거는 이제 어제 갖고 있는 거보다는 비중을 좀 줄여서 테슬라가 제일 많고요. 자, 요거를 우리 지금 글로벌 주식 TV 게시판에 올라간 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어제 갖고 있는 뭐 종목 중에 좀 오른 게 있어서 이게 제가 팔기 전이에요. 네. 조그만 종목들이 좀 수익이 좋고요. 그죠? 네. 제가 좀 빠지는 것은 계속 좀 비중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비중이 테슬라 같은 게 좀 많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비중을 사는 건 없고요. 오르는 건 4%씩 줄였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되느냐 하면 쫙 봤더니 자, 이게 지금 필란티어는 뭐 1% 갖고 있다가 1.5% 1% 샀다가 올라서 반 팔고 또 1.5% 늘렸다가 오늘 1% 팔을 때 0.5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넷플릭스 뭐 후드 수익 좋지만 오른 거 좀 팔기 때문에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 중에서 비중이 제일 많은 거는 테슬라를 내려가면서 조금씩 더 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비중 관리를 계속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